여러분, 해리케인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골잡이, 득점 머신, 손흥민 절친. 다 맞습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적 케인은 뚱뚱한 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스널 유스팀에서조차 방출당했고 이후 토트넘 유스에서도 너무 둔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프리미어리그와 분데스리가로 오가며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케인이 어떻게 뚱뚱한 아이에서 득점 머신이 되었는지 그 비밀을 축구 과학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케인은 아스널 유스에서 불과 9살 때 방출당했습니다. 감독은 너무 작고 속도도 느리다고 평가했죠. 이후 토트넘 유스에 들어갔는데 이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코치였던 레스페리는 케인에 대해 뚱뚱하고 빨리 달릴 줄 모르는 아이였다라고 평가했죠. 하지만 케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훈련 후에도 남아서 슈팅 연습을 수백 번 반복했고 자신보다 체격이 큰 선수들과 경쟁하며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레스페리 코치도 그의 노력을 인정했고 향후 인터뷰에서 케인은 슈퍼스타가 될 재능은 없었지만 늘 배우고 싶어 했다. 그래서 팀에 남겼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케인은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신체적 성장이 늦은 선수였습니다. 스포츠 과학 용어로는 늦은 성숙이라고 합니다. 늦은 성숙을 겪는 선수들은 신체적 성장이 늦은 반면 심리적, 정신적인 성장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해리케인은 신체적 성장이 늦다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술과 멘탈을 더 향상시켰던 것이죠. 케인 말고도 메시와 모드리치도 늦은 성숙 케이스였습니다. 이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건 성장 속도가 늦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긴 시간 동안 잠재력을 쌓았기 때문인 것이죠. 현재 프리미어리그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홀란드는 16살 때 프로에 데뷔하며 압도적인 피지컬을 보여줬고 프리메가리그의 득점 1위인 음바페는 18살에 월드컵 결승골을 넣으며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케인은 22살까지도 임대 생활을 전전하며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선수였습니다. 2015년부터 토트넘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케인이 개인 셰프를 고용한 2017년은 케인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케인은 냉장고에 인스턴트 식품으로 가득 채워넣고 경기 전에는 파스타와 피자, 경기 후에는 치킨과 햄버거를 먹는 전형적인 영국 청년이었죠. 하지만 개인 셰프였던 단 사전트는 냉장고를 싹 비우고 생선과 채소, 견과류로 가득 채웠습니다. 케인은 처음엔 내가 이걸 왜 먹어야 하지? 라고 불만이 가득했지만 몇 달 뒤 체지방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경기 중 후반 90분을 뛰어도 몸이 가볍다는 걸 느끼면서 사전트 셰프를 찬양하게 됩니다. 사전트 셰프는 냉장고만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경기 전에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채워 경기날 폭발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훈련이 가벼운 날에는 탄수화물보다는 야채와 단백질 위주의 음식을 제공하면서 근육 성장과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식단을 계획했습니다. 경기 후에는 단백질과 항산화 식단을 제공하면서 근육이 빠르게 회복하고 염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체계화했습니다. 즉 해리케인만을 위한 탄수화물 로딩 전략을 세웠고 이 전략은 스포츠 과학에서 검증된 방법으로 많은 운동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케인은 2023년 한 인터뷰에서 영양이 내 커리어를 바꿨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영양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죠. 케인은 발목 부상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2019년까지 발목 부상이 잦아 유리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죠. 하지만 최근 몇 년 그는 거의 풀타임을 수하고 있습니다. 부상이 잦았던 케인은 어떻게 유리몸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물리치료사였습니다. 케인은 몸상태 체크를 위해 개인 물리치료사를 고용했는데요. 매일 몸상태를 체크하면서 발목을 검사하고 근육 불균형 테스트와 보행 패턴을 분석해 작은 이상들도 조기에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케인은 시즌 내내 큰 부상 없이 경기를 소화할 수 있었고 21 시즌에는 리그에서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차지하는 괴력을 보여주기도 했죠. 축구 선수들은 부상을 당하면 커리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부상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팀에 소속된 물리치료사나 트레이너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은 다른 선수들도 관리를 해야죠. 따라서 체계적으로 부상을 관리하기 위해 개인 물리치료사를 고용했던 건 케인이 유리몸을 떨쳐낼 수 있었던 신의 한 수였던 것이죠. 케인의 피지컬 능력은 콘테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콘테는 훈련에서 중량조끼를 입고 전력 질주를 하는 훈련을 많이 시켰다고 하는데요. 몇 년 전 토트넘이 한국에 방한했을 때도 보면 2시간의 훈련이 끝난 뒤에도 체력 훈련을 실시했었죠. 케인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흑격질을 하고 잔디가 침대인 마냥 쓰러졌죠. 한 인터뷰에서 케인은 처음 훈련할 때는 죽을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콘테의 이러한 훈련 방식으로 인해 케인은 경기 중 스프린트 거리가 늘어났고 90분 내내 전방 압박과 골 결정력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콘테가 훈련 중 중요시했던 부분은 훈련의 양보다는 강도였고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면서 케인의 퍼포먼스는 극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콘테의 훈련 방식은 점진적 과부하라는 운동 생리학의 원칙을 통해 선수들이 더 강한 강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점진적 과부하의 원칙을 잘 지켜 훈련을 실시하면 선수들은 더 높은 강도에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생성되고 신경계가 활발해져 근육이 더 빠르게 강하게 수축할 수 있는 것이죠. 케인의 또 다른 무기는 절제된 생활습관과 멘탈입니다. 시즌 중에는 음주를 전혀 하지 않고 SNS도 최소화하며 경기 당일엔 항상 같은 루틴을 지킵니다. 이건 단순한 자기관리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생활습관들은 인지 피로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뇌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뇌가 충분히 쉴 수 있는 휴식 시간이 보장되는 것이죠. 케인은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뇌의 사용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경기장에서 최대한으로 활성화하면서 반응 속도와 집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재밌는 생활습관은 세리머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케인 하면 떠오르는 세리머니가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케인은 골을 넣은 뒤 동료들과 가볍게 포옹하는 게 전부이기 때문이죠. 케인은 세리머니 할 때도 최대한 단순하게 하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경기 중에 폭발적인 에너지와 집중력을 사용하기 위한 케인만의 에너지 보존 전략인 셈이죠. 해리 케인의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는 타고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조금 부족해 보였고 언제나 뒤처져 있던 선수였죠. 하지만 케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음식, 수면, 훈련 방법 하나하나 스스로 바꾸면서 자신의 몸을 과학적으로 설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케인은 단순히 골을 넣는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어떻게 축구선수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뚱뚱한 아이로 불리던 소년이 이제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누구보다 날카롭게 골망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 담긴 과학적 루틴과 집요한 자기 관리야말로 해리 케인을 진짜 해리 케인답게 만든 진짜 비밀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축구과학 인사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